오늘 민서의 토론방 이제 논점을 바꿔가지고 저번에 선생님이 촉법제도를 폐지하자는 거에 찬성했죠? 네. 이번에는 민서가 찬성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피력을 해보세요. 개회사부터? 개회사부터. 안녕하십니까. 저희 찬성 측은 촉법소년 제도의 연령을 낮추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범죄는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현 제도는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 안전을 지키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나이를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거는 어떻게 돼요? 논거를 얘기하자면? 일단은 주장을 해보자면 범죄 연령 정화인데 최근에 이제 12세 소년이 집단 폭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저질렀으나 이제 나이 때문에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거를 현실을 방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거고 가볍게 처분만 끝나는 거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K와 재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되게 촉법소년 관련 영상도 많이 만들고 막 참교육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범죄를 되게 무겁게 여기지 않고 되게 가벼이 여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보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지 않을까 하고 실제로 재범률도 높다고 합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하세요. 마무리 발언은 이제 범죄 피해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눈물 위에 가해자의 교육적 기회를 우선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제도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에서 걸리는 촉법소년의 범죄 종류가 뭔지 인지하고 계세요? 주로 어떤 촉법소년 제도에서 아이들이 범법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그걸 이렇게 강하게만 처벌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은 촉법소년 제도에서 걸려서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으로 교화되는 학생 중에 75%가 단순 절도 아니면은 기물 파손이거든요. 그리고 극악 범죄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 폭행 아니면 여러 명이서 하는 성폭행 강간 아니면은 지속적인 물리적 폭력을 쓰는 경우는 전체 퍼센트에서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5%의 애들을 강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번의 실수를 한 95%의 아이에게 범죄의 역사를 남기는 거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역사를 남겨서 사회적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러니까 5% 때문에 나머지 95%의 아이들이 단순 실수를 한 것까지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 핸드폰 같은 거를 캡처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돌려보고 이런 게 나쁜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어른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아이한테 그냥 낙인 효과만 찍어줘서 오히려 큰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95% 아이들 빼고 그 5%에서 당한 피해자들은 충분히 굉장히 무섭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제 촉법소년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근데 그 나이 또래도 아닌데 진짜 몰랐는데 그 나이가 이제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이잖아요. 근데 막 17살인데 모르고 이제 핸드폰을 막 봤다거나 모르는 사람. 근데 그걸 받아서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의도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촉법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물 파손이나 절도 아니면은 인터넷 범죄 등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12세 아동이 걸린 경우하고 17세 청소년이 걸린 경우는 이게 신체적 발달이 좀 다르기 때문에 17살과 12살은
그 언어적인 거나 정서적으로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17살의 그 소수의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얘기하자면 어른도 몰라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른은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촉법 소년의 목적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 무지로 인한 사소한 범죄로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에 너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지. 제가 동의하는 바는 뭐 극악무도한 범죄라든가 성폭행 아니면은 뭐 집단 폭행 등은 좀 특수 범죄는 촉법 소년 제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음. 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촉법 제도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로서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그 실수를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는 아이가 만들어갈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아이도 오히려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 나쁜 범죄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러면 그런 무거운 주제 말고 뭐 예를 들어 성폭행, 그다음에 폭력, 그다음에 살인 그런 거를 제외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을 뭐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뭐 훔쳤다거나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가벼운 정도 이 정도인데 그것 뭐 또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도둑질하는 거를 공범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알맞지 않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런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근데 있었음에도 그걸 그거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지에서 온 아이가 무지로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모든 어른이 가혹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취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는가 아니면 범죄가 하나의 인격을 파괴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지. 아이가 실수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범주가 더 큰 거죠.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뭔가 고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일단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반복되는 학생이라면 이게 뭐 그 소년원에 입소한 후에도 입소 기간이나 재활의 그 범위나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하긴 하겠지만 초범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 촉법 소년이라는 그 법 자체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닙니다. 교정하고 재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재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이 교정과 재활의 대상이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학생이 네. 이제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했는데 촉법소년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육만 받고 풀려났다고 하면 그 가게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의 소문에 따라서 아, 저 가게는 뭐 물건을 훔쳐도 된다. 그래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지면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책임질 수 부정적 있어요? 교육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청소년일 때 얘기는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 보호자가 알맞은 사례를 해야 하고 그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도리로 나와 있고 그런 뭐 재물 손괴에 대한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거는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고 그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도 그거는 부모가 얘기해줘야 할 도리 중 하나인데 그거를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얘기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준 뒤에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소잃고 그렇게 또 외양권 고치는 걸 수도 있고 아이들이 들을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그 먹히지 말인가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반대로 먹힐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거는 50대 50일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장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더 풀어줘 놓고 또다시 물건을 훔치면 그거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얘긴데. 물론 재범의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년원 출신 중에 재범의 가능성은 14% 정도이고 나머지 85%는 제도권적으로 들어가서 성심성의껏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보면 우리는 뭔가 가능성, 그럴까봐라고 해서 어떤 제도를 없애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85%의 학생들의 삶의 인권을 위해서 15%의 학생들은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제도, 그 다음에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뭔가 특수 절도를 했거나 아이에게 피해를 받은 누군가가 내 사진을 캡처해서 그거를 온라인에 올리고 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러니까 중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른으로서 그게 만족스러운 처벌이라고 느껴질까요? 상대가 어른일 때. 만족스럽진 않지만 확실한 경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그 촉법 소년 제도를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끝나면, 그래서 아까 가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저기 가게는 이제 훔쳐도 막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이제 그런 법적인 예방 차원에서 그런 강경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켜놓으면 가로등을 깨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가로등을 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그냥 꺼버리자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다수를 위해서 가로등을 켜야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범법 행위를 하는 나쁜 아이들이 몇몇 있고 얘네들은 교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얘네들이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그 가로등을 돌로 깨니까 그 가로등을 아예 꺼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얘기하는 거는 중범죄를 제외하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할 이유가 있고, 이 아이가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교육과 심리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촉법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긋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더 심하게 교육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이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피해자가 소수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발생해도 소수의 의견도 잘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가 소수라고 해서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의견을 다른 식으로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그 소수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다수한테 가능성을 줄 수 있는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너무 어른들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주장을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 촉법소년의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얘기에서는 그게 피해자가 얘기하는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른일 거라는 의심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어린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처벌 받았으니까 너는 처벌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비슷한 가해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법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화되고 있을 때 그 재발 가능성이 바로 전과자가 강력 범죄로 인해서 전과자가 된 17세, 18세 아이들이 죄를 저지르는 재발률보다 3분의 1 정도 적다고 이수정 프로파일러가 쓴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바는 어쨌든 법이라는 거는 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제도의 목적을 잃지 않고 거기에 보완해서 더 강력한 심리치료나 아니면 그 밖에 강력한 보호 조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재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없애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추론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수의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촉법소년 그걸 폐지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피해자가 생겼다면 확실하게 처벌하고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왜냐면 여기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소년원에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지 않고 주의만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그 인식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해도 되네? 하고 계속 할 수도 있기 근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을 강하게 받으면 그 아이들이 다시 재발을 하지 않, 그러니까 다시 재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진 않지만 이것보다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처벌을 하면 오히려 처벌을 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데 너무 초법소년이라는 저 법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그냥 거의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가해자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말은 그 동의를 하는 반대. 그러니까 아이에게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적인 기록을 주어서 아이들이 전과 기록을 남게 하는 게 그게 어떤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지는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이미 전과자가 된 아이는 그 절도 이상의 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 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교도소나 이런 식으로 수감된다면 그 아이가 나와서도 그 어린 정신 상태로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보복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법률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가능성이지 않나요?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고 퍼센트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퍼센트 속에서 어쨌든 다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 자체의 존치를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말이지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어떤 표본 집단이나 어떤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뭔가 법이나 제도를 정비할 때는 되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네. 아까 의견대로 말을 하자면 다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그렇죠. 다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도 그 다수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수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근데 그 다수가 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논리적인 너무 큰 왜곡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초법 소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미 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네.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 촉법 소년 제도로 인해서 소년원에 있다가 다시 한번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12%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88%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88% 아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나요? 아니 네. 물론 피해자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중범죄나 아니면 고의성이 짙고 집단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촉법소년 아이들에게 그거를 공범화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그런 악질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범죄도 물론 3%에서 4% 내외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주세요. 저 마무리 발언은 마무리 이거 듣고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바꾸면 안 되지 말을 바꾸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초법 소년 제도를 이제 폐지하는 거는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환경, 가정 가정 문제나 또래 집단의 압력 관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처벌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의 교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아이들은 교정과 보호, 교육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첩보소년 제도의 본질을 지키면서 중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